기업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경영자의 감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데이터 드리븐 경영이라고 합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업의 경영에서 숫자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가 아닙니다. 기업들은 과거부터 회계를 통해서 기업의 자원을 통제해 왔으며 생산과 유통에서도 과학적인 관리 기법이 도입된 것은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드리븐 의사결정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지난 20, 30년간 급속도로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 ICT의 영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에 보편적으로 보급되면서 고객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온라인 데이터로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마케터와 세일즈맨의 감에 의존했던 행동들이 고객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되었던 마케팅 활동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경영자들은 점차 데이터에 대해서 맹신을 하게 되는 부작용을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데이터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는 깊게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결정을 데이터에게 맡기려는 태도가 점차 확산된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분석가라는 사람의 주관적인 행동입니다. 숫자는 객관적일 수 있지만 분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의 행동을 측정하면 과거에는 몰랐거나 잘못 알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고칠 수 있지만 데이터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데이터 분석가와 경영자들의 판단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분석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문해력 또는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데이터 드리븐 의사결정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는 현상을 나타낼 뿐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가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 어떤 의사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몰랐던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면 의사결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데이터라도 의사결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 정보는 주관적 해석의 재료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것을 망각한다면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보 자체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분석가의 직관에만 의존하면서 해석을 잘못하는 실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데이터 분석 관련 최고의 책 중에 하나인 팩트플리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데이터 분석가의 해석 오류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객관성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데이터 해석이 주관적인 해석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인간이 지식을 쌓는 방법은 각자 자신만의 주관적인 해석을 남들에게 설명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물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스토리텔링이고 인간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이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유명한 책에서도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업에서 제공하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것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해석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매출액, 이익률이라고 해도 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지 아니면 쇠퇴하는 시기에 있는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다르게 해석되고 결정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숫자를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분석하면 데이터를 잘못 왜곡되게 해석하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빈 카운터스라는 책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책에서 미국의 유명 자동차 기업에서 어떻게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숫자에만 매몰된 의사결정을 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빈 카운터 혹은 콩 세는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기업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기적인 성과만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이익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
성장 동력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데이터 드리븐이 아니라 데이터 인폼드가 더 적확한 단어일지 모릅니다. 결국 경영자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회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의사결정은 목표와 가치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데이터는 경영자가 설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는 역할, 그리고 어떻게 가면 좀 더 효율적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경영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의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나은지는 실제로 실행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어떤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방법이 기업의 가치관과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면 지속되기 힘들고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효율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일 뿐이며 목표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본질에서 멀어지는 기업들을 보곤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수단에 매몰되어서 의미 없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으로 제품을 많이 팔 것인지 아니면 수요를 통제해서 고객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달성할 것인지는 결국 경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자신의 사업을 스토리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스토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유튜브, 인스타, 틱톡 같은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성과가 달라집니다.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몫입니다. 궁극적으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인문학적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독서를 많이 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야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분석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데이터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 사실을 제공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 분석가와 같은 사람이고, 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경영자의 역할입니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